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미국채가 진짜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채 금리는 꾸준히 하락을 했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미국채 금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한 지난 10년 그 정도 사이를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말은 미국 채권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라는 종목이고, 요거는 사실 TLT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채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보시면 작년도 9월 8일날 그때 올렸었던 영상인데, 그때는 제가 TLT를 막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때는 올해 3월 1일날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조금만 사고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3월 21일 날이죠. 요때는 그때도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라리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는 조금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었죠. 실제적으로 그때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8,660원이었던 게 8,580원이었고, 요때도 사실 TLT랑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TLT도 요때 94.82달러면 그때 높은 수준이었죠. 계속해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도 말 요때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 조금씩 얼마 안 됐었죠. 한 5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3일 날에도 8,125원일 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야 하는 이유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8,125원이었던 게 지금 8,395원까지 한 제가 요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TLT랑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용 데이터가 나왔죠. 그때 당시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 요거가 예측치 대비 그리고 지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낮게 떨어졌었죠. 3.9%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2% 이렇게 파란색으로 뜬 것만큼 별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 당연히 안 좋게 나왔고, 실업률 높게 나왔죠. 그래서 고용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도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줄곧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도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고용이 둔화하면 내릴 수 있다. 파월이 고용이 만약에 둔화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보시면 다음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또 낮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확률은 많이 줄였고, 오히려 고용이 둔화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큼 고용이 지금 둔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 상환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요 말은 시장 유동성 흡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시장 유동성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연준 대차 대조표인데, 이때까지는 양적 긴축 때문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MBS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연장을 안 한다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팔던가
이렇게 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있는데 요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무부에서도 국채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20년 만에 요거는 첫 실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국채를 다시 사준다라 그런다면 국채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일본 재무상을 만났었죠. 그때 당시에 뭐 엔화 관련돼서 엔달러 환율 관련돼서 너무 개입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요거는 좀 음모론이긴 한데 하필 이 타이밍에 제닛 옐런 장관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재무상이랑 이야기를 한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보면 일본 엔 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GDP가 굉장히 좀 예측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출, 그러니까 순수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보통 순수출이 좀 높아지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좀,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엔저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엔저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엔화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수단으로 좀 엔화 가치를 조금씩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입장이 맞아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원인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있으면 있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사가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간 평균 노동시간과 같은 노동 데이터를 보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실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빈노동공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평균 시간당 임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앞선 주간 평균 노동시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원래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막 해고는 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노동시간부터 줄이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더 안 줄어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해고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실질적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고요. 2010년도 코로나 때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찌 보면 고용이 좀 많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산 증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악화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참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자산에서 오는 수익으로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임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고용 데이터에서 좀 선행지표로 많이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근 들어서 보면 올라가는 지표가 인플레이션율을 조금씩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채용 건수도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고하기 전에 채용 건수부터 당연히 줄이겠죠. 요거 자체도 고용이 좀 냉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세 10년물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죠.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거는 지금부터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요게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데 자세히 보면 MOM 기준으로 빨간색, 그러니까 예측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온 대표적인 원인 자체가 요게, 그러니까 이전치 대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표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치가 생각보다 이게 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정을 해보니까 높게 나타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엄청 낮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월 데이터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낮게 나타난 거 대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을 거겠죠. 그래서 예측치 대비해서는 이게 좀 높게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전치, 그러니까 이전치가 0.2%가 나왔었죠. 3월 데이터가.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0.1%로 조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3%만큼 굉장히 크게 조정이 됐죠. 그래서 조정이 된 것만큼 이렇게 올라갔던 거지. 실제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전월 3월 데이터가 0.2%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0.1% 보다는 조금씩 올라갔겠죠. 이번에 아무래도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근데 실제로는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잠잠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둔화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측치랑 부합을 했지만 그래도 전월 데이터보다는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전월 데이터, 그러니까 전월 동기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데 요거는 예측치 대비해서 이렇게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예측치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실제로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 좀 차트로 보시면 의료 약값 추이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약값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요거는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겠죠. 근데 약값이랑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약값인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약값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거비도 최근에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주거비도 장기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많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 뭐 미국의 착공 건수나 아니면 뭐 허가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죠. 그리고 곡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은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대표적으로 약값이 들어가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곡물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그냥 뭐 우리가 사는 가구나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 제품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에 들어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도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워낙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신차 가격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업체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가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서 재고가 많다, 뭐 이런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남은 관건은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이죠. 서비스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이라 함은 뭐 교통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병원 가는 비용, 그리고 뭐 미용실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차량 보험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 가격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 통신비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 가서 뭐 의료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 자르는 비용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보험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약가 인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제품 공개 등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한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안 좋죠.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튼 약가 인하를 이렇게 보인다라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매 판매도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이때까지 견조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그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4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측치가 0.4%였는데 예측치보다 훨씬 더 안 나왔죠. 0.0%. 그러니까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사실 3월 데이터가 0.7%인데 3월 데이터보다도 요번에 0.1% 조정이 됐었어요. 0.6% 떨어졌는데 거기다 더 떨어졌습니다. 0%만큼.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충분히 조금 소비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비가 둔화되는 것만큼 생산도 많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데이터가 0.1%가 예측치였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냥 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거는 3월 데이터가 0.4%였는데 요거도 심지어 많이 조정이 됐죠. 0.1%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또 많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요거는 실제로 기업들의 이번에 실적을 보시면 소비랑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인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가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전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나이키도 그래서 주가가 6%나 급락을 했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때까지는 소비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금리가 워낙 높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이키가 확인을 시켜줬고, 요거는 룰루레몬이라는 소비재도 마찬가지죠. 룰루레몬은 그 운동복을 파는 기업이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은 이번 1분기는 좋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아머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안 좋았고 인력 해고까지 했습니다. 요 기업은. 그래서 10% 지금 마이너스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월마트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마트는 일단 실적이 좋았죠. 근데 대표적인 원인이, 월마트는 우리가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직접 가서 그로서리 스토어로 가서 뭐 식료품을 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외식 물가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요 말은 지금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좋다라 그런다면 굳이 월마트에서 안 사고 나가서 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외식을 못하는 것만큼 소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외식,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 물가 같은 것도 서비스 물가에 들어가죠. 앞으로 서비스 물가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월마트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완전히 경기 침체에 들어갈 만큼 좋지 않은 거는 또 아닙니다. 요게 한 번씩 제가 매번 미국채를 말씀드릴 때마다 요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나타낸 건데,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씩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진짜로 과거 2001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요때처럼 확 감소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페드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거를 보면 되게 매파적으로 많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요때처럼 완전히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다라 그런다면 매파로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당장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당장 금리를 안 낮추고 매파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는 완고한데 그래도 물가는 조금씩 뭐 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완전히 급감하는 거는 아니고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매파, 그러니까 금리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지, 금리를 앞으로 완전히 또 낮추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금리가 진짜 정점 언저리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매파 발언을 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매파 발언을 하고 있는 뭐 연준 위원들이거든요. 보스턴 콜린스 연준 총재도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매파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도 그렇고 뭐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그리고 뭐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보험원 연준 이사,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매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둘기파는 한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소비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고용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정점 언저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E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원래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베팅이 최근에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뭐 9월 아니면 11월에 이렇게 0.25%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또 낮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만큼 이렇게만 된다면 올해 기준금리 2번 인하가 되겠죠. 근데 뭐 요 정도로 정확히 나올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금리가 정점 언저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거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